자, 오스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침에 넥스트에서 지금 상한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 스타트 하자마자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 들어갔다가 지금 상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3%, 12% 이사로 지금 왔다 갔다 생쇼를 하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서 눌려서 다시 돌린 거를 또 두들겨 패서 내려왔다가 도로 또 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아래로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이제 이 오스코텍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던 종목인데 자, 지금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오스코텍은 저 앞에서부터예요. 2014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스코텍의 역사 전체를 지금 꿰뚫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지금 이게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얘기는 가능하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좋은 얘기로는 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렸던 얘기가 뭐냐라면 지금의 저 랭라자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에다가 기술 이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국내 쪽에 이제 임상을 맡아서 하다 존슨앤존슨에다가 글로벌 기술 이전 수출을 했죠. 1조 4천억짜리 수출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존슨앤존슨이 쭉 가져가서 현재는 이제 매출을 내는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상업화 들어가서 성공하기까지 중간에 단 한 번도 덜커덕거린 적이 없는 약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예, 중간에 단 한 번도 임상에서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HLB가 그 안에 10년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루머로 주가 급락했던 것처럼 이 회사의 경우도 이렇게 루머로 급락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로 친다 그러면 최근에도 있었는데 이게 한두 번은 아니에요. 자, 이게 오스코텍 루머 급락 이렇게 관계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랭라자 ESM 초록 공개호 급락 이런 거. 여기 이제 2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5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앞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발표 초록 공개 같은 거 할 때마다 자, 초록 공개는 오스코텍이 중간에 진행되는 와중에서 초록 공개 할 때마다 깨트렸었고요. 가장 극심한 케이스로는 임상 결과가 대성공이었는데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두들겨 맞고 지금 이게 상한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두들겨 맞고 쳐 내리더니 졸지에 이게 실패라고 루머가 돌았다. 이제 흔히 하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뭐뭐 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시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 성공을 했는데 임상이 실패했다고 루머가 돌았다면서 내렸대. 실패는 무슨 실패? 그 다음에도 그 전에도 실패를 한 거죠. 그것도 실패 아니고 다음에도 실패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까고 올라가고 까고 올라가고 까고 올라가는 과정을 최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루머 급락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도 보면 오스코텍의 루머 급락은 HLB의 루머 급락이 가장 많고요. HLB의 루머 급락이 가장 많고요. 오스코텍의 루머 급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전체를 통틀어서 그만큼 루머에 시달리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렇게 신고가로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자, 지금 좋은 내용 얘기 들어보죠. 우선 첫 번째로는 오스코텍 투자자분들이면 모두 아실 만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 새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도 이미 오스코텍이 유한양에 넘겨주고 돈 받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계속 새 파이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올 만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조만간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는 얘기, 이제 마일스톤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마일스톤 들어오는 얘기는 앞서 다른 종목에서도 그리고 유한양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자, 랭라제가 지난 분기에 매출이 2,300억이 나옵니다. 2,300억. 자, 2,300억이 나오는데 분기에 2,300억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조 단위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일스톤을 이제 10%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조 단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일스톤을 약 1년이죠. 1년에 1,000억이 들어오는 거고요. 1년에 1,000억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서 다시 40%가 오스코텍에 즉 400억 정도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달 같은 경우도 마일스톤 수치가 됐죠. 300억대 수치.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매년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매년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오래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종목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적자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돈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와서 4분기에 한 방에 뒤집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이제 더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상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자, 이거 이제 이게 참 이게 묘한 일이죠. 예. 좋지 않은 뉴스가 오히려 좋은 뉴스로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케이스입니다. 계속해서 대주주 쪽하고 이쪽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죠.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제노스코를 분리 상장, 쪼개기 상장을 하겠다. 쪼개기 상장이 안 됐죠. 쪼개기 상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총 대결에서 그 대주주 김정근 대표를 내쫓아 버리고 일단 CEO에서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건 제노스코를 100% 편입을 하겠답니다. 쪼개기가 안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막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48%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새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00% 자회사를 편입을 하겠는데 앞에서부터 이 쪼개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온 겁니다만, 이 제노스코의 지분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상당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면 많은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직전에 어저께 분석해드렸던 다원시스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알짜를 쪼개가지고 분리 상장 시켜버리게 된다면 누가 돈을 버냐라고 하면 대주주만 돈을 벌게 돼 있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고스란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식투자자 LG엔솔 같은 케이스, 그 뒤로 무수하게 많이 벌어졌던 쪼개기, 물적 분할, 중복 상장, 쪼개기 상장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실패를 했는데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측면에서도 보게 된다라면 또 역시 아들한테 돈을, 근데 이게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서 다원시스 같은 종목에도 봤습니다만, 이거 한번 이렇게 꼼수 부리고 장난치기 시작한 대주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방법이라고는 저 대주주를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수밖에, 즉 다른 인물이 대주주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 케이스의 경우에 사실은 파이프라인 가치보다는 경영권 분쟁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 경영권 분쟁주로 봐야 돼요. 이거 경영권 분쟁주, 파이프라인 가치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기관이 예전에 이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게 옛날 게 안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기관들이 예전에 이거 두들겨 팬 주범이 누구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그 많은 루머의 주범이, 그 루머로 깨트렸던 주범이 다 기관들이거든요. 이렇게 툭 하면 이런 식으로 두들겨 깔아서 지금 이게 2024년 작년 겁니다. 그전 2023년하고 다 뒤져보면요 허건날 두들겨 팔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루머 흘리고 까고 루머 흘리고 까고 주로 누가 아시죠? 사모펀드에서 지금도 사모펀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지금 앞에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많은 루머들 전부 다 얘들이에요.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던 애들이 지금은 이렇게 샀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이 제일 좋아하는 재료 넘버 1, 2, 3 얘가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지분 이슈, 지배구조 이슈, M&A 인수합병, 지배구조 이슈 요거고요. 경영권 이슈 이거 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재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주의 미국 공장 이슈. 어저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과 경영권 두 개가 다 붙어있죠. 오늘도 고려아연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다라고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가치, 이 파이프라인과 오스코텍이요. 기관들이 산 파이프라인 가치 가지고 산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죠. 간혹. 근데 이 오스코텍이어는 저는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이 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라고 뭉개틀어 놓고는 뛰어 사는 구간, 실패라고 뭉개틀어 놓고 샀던 구간, 실패라고 뭉개뜨리고 샀던 구간, 실패라고 뭉개뜨리고 샀던 구간, 요런 구간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파이프라인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뭉개놓고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때려놓고 쇼커버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좋아서 샀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대 주주가 지금 오스코텍은 그 사이에 이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이 틈을 노리고 그러니까 보면 이 짱짱한 기업이 대주주 지분이 12%밖에 안 되거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치더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올라서서 이렇게 쭉 올라서 이제 요까지 이제 요 뭐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을 조금만 더 밀어줘 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대주주 밀어버리고 이쪽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이제 뉴스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없어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주총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총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요런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악재 이슈가 그래서 이제 100% 자회사 편입하겠다 실패했다 일반적인 논으로 친다 그러면 제노스코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중에서 제노스코가 신약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그러면 호재죠.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 이 종목은 계속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부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대주주가 쫓겨났다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와가지고 우리 오스코텍에 분석해 보게 되면 이 대주주가 쫓겨난 것 같은 경우에 CEO가 사임한 김정근 대표가 사임한 경우에 이것이 호재가 되지 악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 제노스코를 100% 편입하는 거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호재인데 이 회사의 경우 지금 계속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그게 회사 돈 빼먹자는 수작이기 때문에 그걸 막은 게 호재가 돼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웠던 대표를 내쫓는 게 호재가 되고 핵심 자회사를 편입을 하는 게 악재가 되고 이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움직여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엔 개인들이 결국에 맨 마지막 가서 피를 보는 건 누가 피 보냐라고 하면 개인들이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스코텍이 이제 8만 원까지 들어가서 이제 뭐 2조 원, 3조 원 가까운 수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부분에서 하나만 얘기하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이걸로 한 건 해먹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가치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미 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잘라서 그냥 다 빼놓고 늘 제약바이오 계산법에 의해서 설명드린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계산법 핵심은 뭘로 된다고요? 기술 이전 가치입니다. 기술 이전 기대치 혹은 이미 한 가치거나 기대치. 그래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주가 20만원까지는 일단 그냥 갑니다. 그리고 20만원 플러스 그 위쪽까지라고 설명드려서 20만원까지는 그냥 갑니다 라고 해서 그냥 홀딩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20만원이냐 라고 하면 ABL 바이오의 시가총액 20만원은 주가 20만원은 시가총액 11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ABL 바이오가 지금까지 한 기술 이전 금액의 총 합계가 11조대입니다. 그래서 딱 라운드 넘버 20만원 11조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그냥 갈 거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알테오진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에코프로와 함께 시가총액 1위를 다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로 더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류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게 시작을 했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눈 감고 그냥 지르셔도 됩니다 라고 해드렸죠. 왜? 이미 이 종목의 경우에 이게 기술 이전 가치 자체가 3조가 넘어요. 이게 아래 들어가면 3조 원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 가치대로 가는 겁니다. 시가총액의 가치. 첫 번째 기술 이전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오스코텍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 그 기술 이전은 대략 그냥 아직 잘 안 나오죠. 1조에서 2조 원 사이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그럼 뭐 성급군 같은 경우라서 뭐 한 10% 해가지고 1,000억대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고기되어 있는 가치 같은 치가를 그대로 그냥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렉나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렉나제의 가치가 이제 최대까지 들어갔을 때 7조가 지금 4조 정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4조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스코텍이 받는 제노스코어제에 떨어지는 분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받는 게 1조 6천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1조 6천억 수준하고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가치하고 더해보면 3조 원 수준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결과로 현재 나오는 기대치의 최상의 결과가 이 주가 수준 딱 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잡아당겨놓고 지금 패드기 쳐버리는 작전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 기업, 동종의 기업에 있는 경우 그 동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오스코텍은 잘 아시다시피 렉나자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에 들어갔습니다만 이건 지나간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다음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데, 이제 면역 항암제하고 ABL 바이오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ABL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ABL은 11조예요. 11조. ABL은. 자, 오스코텍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3조 원대, 즉 8만 원 이하로 넘어가는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잡음이 회사를 둘러싼 그 외에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얘네 지금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야. 뭐 꼼수를, 참고로 어저께 다원시스 같은 경우 보세요. 그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요,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그 회사 끝내주기 좋은 회사였습니다. 증권회사 레포트 막 줄줄이 드러나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바이오 회사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핵심 데이터를 빼버리고는, 그리고는 좋다라고 그래. 예? P값을 제시를 하지 않고 그 관련 수치를 다 제외시켜버리고 통계적 유의성 확보 따위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꼼수 부리는 애들은 계속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웬만하면 지금 잘 안 되고 분석도 잘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까지 가치를 치라면 렉나자 가치만 하더라도 이거 주가로는 당연히 위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오버 배팅을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쪽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친다 그러면 뭐 가장 희망적인 가격 최대치로 치게 된다면 10만 원 선 정도가 되겠죠. 10만 원 선, 8만 원 넘어서 내려갈 경우에 라운드 넘버 10만 이후 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력의 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시고 위로 따라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오스코텍은 원래 옛날부터 저 앞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얘는 알아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사모펀드 같은 애들이 알아서 쳐 눌러주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눌렀을 때 사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제일 좋은 케이스라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속 콩수만 부리고 있는 기존 대표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제대로 끌어가는 케이스가 가장 최선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주가 10만 원 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테고요. 그 과정까지 사이에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잡음이 일어난다는 건 공매도 세력한테 패대기 치는 이슈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반대로 친다 그러면 우리 매수자들의 경우는 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도 하죠. 자, 오래간만에 오스코텍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8시 38분 됐습니다. 오늘도 일단 해외 증시가 주춤거리고 그러면서 지금 종목들 뭐 따로국밥, 뭐 각계약진, 그렇죠? 각계 혼자 튀어나가지고 나가는 놈들은 지 혼자 신나게 날라들어가고 종목들 뒤죽박죽 롱숏 개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세가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내렸다가 이제 오전에 도는 테마 따로 오후에 도는 테마 아주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최근 하신 지 얼마 된 분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들 익숙하지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로 놀고 이런 거. 근데 여기 어디에요? 오르고 채팅업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에 따로 노는 쪽의 흐름에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계속 공략을 어떤 쪽이 돈다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주도주 빠지고 개별 틈새로 가라오게 방향 다 설명 정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과 애초 관계없이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또 관계도 없어요. 이런 틈새장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게 세력급 등주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 전부 해서 다 알려드리고 자 제시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약세장이라고 가지고 상한가 안 나와요? 더 나오죠. 이렇게 뒤죽박죽하는 이런 롱숏 장세에서는 상한가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튀어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